안녕하세요,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익스프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알아보고요. 간단하게 웹서버를 응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의 최종 목적은 웹서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RESTful API 서버를 만드는 거라서 약간은 이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지만, 일단 RESTful API 서버도 HTTP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웹서버라고 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은 익스프레스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npm install save express를 해주고요. 간단하게 server.j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익스프레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를 함수로 호출을 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일종의 이제 서버가 만들어져요. 보통 익스프레스 공식 문서에는 앱이라고 칭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 더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서버라는 명칭을 쓸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익스프레스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미들웨어가 있고 라우터가 있는데, 미들웨어란 무엇이냐? 서버에 사용자로부터 리퀘스트가 전달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일종의 로직입니다. 함수라 보셔도 돼요. 함수가 맞긴 하거든요. 그리고 라우터는 이제 서버에 리퀘스트가 전달되었을 때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뭐라 해야 될까요? 응답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로직을 실행할 것인지 안내해주는 일종의 미들웨어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라우터라는 게 이거죠. 라우트라는 거는 루트라고도 하는데 길을 말합니다. 즉 라우터라는 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서버를 만들어 보면서 한번 익혀봅시다. 일단 그 서버가 만들어지면 listen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제 서버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서버만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서버가 실행이 되려면 listen이라는 걸 해서 호출해 줘야 되는데, 여기 listen에는 포트 넘버라는 게 들어가요. 포트 번호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포트 번호라는 게 뭐냐? 모든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는 식별 가능한 번호가 있어요. 웹서버든 파일 서버 FTP든 메일 서버든 게임 서버나 마찬가지고, 이전 시간에 봤던 몽고DB도 일종의 서버이기 때문에 27017이라는 포트 번호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포트를 쓸 것인가를 정해주는 게 이거고요. 참고로 일부 포트는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HTTP, HTTPS, 그리고 FTP 같은 이런 포트들은 포트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들은 아마 직접 검색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HTTP 포트가 8020 이런 식으로 있어요. 3000을 쓰는 이유는 일단 3000은 예약된 포트 번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냥 외우기 쉬워서. 어쨌든 3000번 포트로 이제 리슨을 하고 있으면 이제 3000번 포트로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응답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에 웹서버가 없으시면 80 포트로 하셔도 돼요. 웹서버라는 게 대표적으로 아파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톰캣이라든지 아니면은 윈도우면은 IIS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XP였나? 하여튼 어느 버전 이상 윈도우부터는 서버로 활용이 가능해요. IIS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안 켜져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 브라우저를 켜셔가지고 로컬호스트 라고 쳤을 때 응답이 안 나오면 서버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80으로 리슨을 해두시면 뭐 일단 응답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 뭐가 뜨기는 뜨지요. cannot get 이라고, 즉 뭔가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서버가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스폰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를 하려면 일단 라우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라우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만드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만들어요. 라우터는 익스프레스의 라우터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서버 use 라우터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뭐냐, 서버는 이제 익스프레스 서버죠. 그러니까 use는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연결하는 함수입니다. 즉 서버.use를 하게 되면은 이 라우터 미들웨어가 실제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흐름이 글로 흘러가요. 그래서 라우터.get 해서 슬래시가 아니고 뭐라 하죠? 짝대기?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 리스폰스, 넥스트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일단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리스폰스 JSON, 메시지는 hello world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서버를 띄우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JSON 메시지 hello world가 찍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라우터는 그냥 미들웨어고요. 이 첫 번째가 의미하는 건 이제 URL에서 그 URL 뒤에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로그인이라든지 뭐 ABC 보셨을 건데 이런 걸 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가져와요. 그게 뭔 말이냐? 이게 뭐라 하죠? 용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있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컬호스트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라우터 get 예를 들면 sum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른 메시지를 리스폰스 해볼게요. 응답을 해볼게요. message sum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를 리스타트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여전히 hello world가 나오지만 여기서 sum을 치면은 다른 응답이 나옵니다. 즉 이 슬래시 sum이 여기 슬래시 sum에 대응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래시를 그냥 쓰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우터에서 쓸 수 있는 이 뭐랄까요, 이 메서드, 이 get이라는 메서드는 HTTP 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HTTP는 일종의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은 웹페이지를 전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웹페이지를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 그런 프로토콜이 뭐냐? 프로토콜이란 그냥 일종의 규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즉 예를 들면은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B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파일을 보내고 또 B라는 프로그램에서 둘 다 서버라 치겠습니다. A라는 서버에서 어떤 파일을 보내고, 파일이든 데이터든 데이터를 보낸다 칠게요. A라는 서버에서 뭐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B라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보낸다고 칠 때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그냥 데이터를 그냥 네트워크로 전달시키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A 서버랑 B 서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겠죠. 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A가 보내는 방식과 B가 보내는 방식이 호환되지가 않습니다. 다르니까요.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지만 A라는 서버와 B라는 서버가 보내는 방식이 동일하다면 뭐랄까요? 호환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A라는 서버가 뭐
예를 들면은 뭐 1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B라는 서버도 1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은 둘 다 똑같은 1이라는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드는 게 간단합니다. 같은 프로토콜,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정의해 놓은 게 프로토콜이라 보시면 돼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HTTP라는 거는 이제 웹페이지, 즉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고요. 근데 뭐 요즘에 HTTP는 단순히 웹페이지 말고도 뭐 이것저것 많은 거를 전송해요. 자바스크립트나 뭐 CSS, 뭐 이미지, 뭐 기타 여러가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 전송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하면 하이퍼텍스트라는 말이랑은 좀 안 맞긴 해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HTTP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토콜인데, HTTP에는 그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의된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정의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get이 있고 post가 있고 push이 있고 delete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은 리소스를 가져오는 용도로 쓰고요, post는 리소스를 생성하는 용도로 쓰며, put은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용도로 쓰며, delete는 리소스를 삭제하는 용도로 씁니다. 즉 여기 get은 그렇다면은 이제 리소스를 가져오는 용도로 쓰겠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이제 그 원래 목적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HTTP 메서드라고도 하고 동사라고도 하는데요. HTTP 메서드와 동사가 이렇게 지켜지기 시작한 거는 아주 최근입니다. 네. 그래서 get 방식은 뭐 내부적으로야 뭐 HTTP 프로토콜을 전송할 때 방식을 get으로 지정하면 get이 날아가고 post를 지정하면 post가 날아가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URL을 쳐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get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get 방식을 쓰면은 이런 HTML 리소스를 반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반면에 post는 이렇게 URL을 쳐서 접근을 할 수는 없고, 브라우저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려면 폼을 써야 됩니다. 폼을 써서 이제 메서드를 포스트로 바꿔줘야 돼요.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이 영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일단 패스하고요. 어쨌든 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 보내든 이제 get이 날라오면은 서버에서는 get에 대한 응답을 하면 되는 것이고, 포스트로 오면은 포스트에 대한 응답을 하고, push면 put, delete면 delete, 그에 맞는 응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우터 get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브라우저에서 이제 요청을 보내는 거 상당히 번거로워요. 보시면 이렇게 매번 치는 게 번거롭고, 또 여기서는 post, put, delete로 요청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HTTP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HTTP 클라이언트는 말 그대로 HTTP를 리퀘스트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인데, 뭐 예전에는 curry라는 걸 많이 썼는데 CURL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커맨드 라인 이 명령어를 써서 이제 HTTP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get, post, put, delete 다 가능하고 뭐 이것저것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터미널로 쳐야 되기 때문에 요즘엔 잘 안 쓰죠. 물론 쓰긴 써요. 내부적으로 이제 웹 리퀘스트를 내부적으로 보내야 하는 용도로는 상당히 많이 쓰이지만, 지금처럼 단순히 이제 이 웹 서버의 리스폰스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는 잘 안 쓰죠. 요즘에는 이제 이 여기 깔려있나 모르겠는데, 그 크롬 익스텐션 중에서 포스트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별도의 앱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구글에 가서 포스트맨이라는 걸 쓰신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윈도우니까 윈도우를 받을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운이 안되네. 64비트니까 받고, 아마 기존에 포스트맨을 알고 쓰셨던 분도 지금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별도로 설치를 하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제가 맥 쓸 때 그러더라고요. 맥에서 실행을 했더니
별도의, 물론 쓸 수는 있는데 그대로 별도의 앱이 나왔으니까 그걸 써라라고 하더군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포스트맨을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요. 바로 실행되네요. 어쨌든 이제 여기 보시면 로그인 하라고 하는데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이거 누르시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원하시는 그 URL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겠죠. 우리는 지금 서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포스트맨의 좋은 점은 이렇게 응답 메시지를 상세하게 볼 수가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메서드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HTML 폼이 없더라도 포스트나 put, delete, 패치 등등 이렇게 다양한 메서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포스트 방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router post 이런 식으로 해서 rq, rs, next, rs json, message는 post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서버를 리스타트 하고 포스트맨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날리면 이제 포스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HTTP 그 테스트는 다 포스트맨으로 할 거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그냥 넣은 거고,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는 웹서버이기 때문에 웹서버의 역할은 이제 웹 리소스를 이제 말 그대로 서빙하는 거죠. 간단하게 HTML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index HTML 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VS 코드를 쓰시면 DOC를 누르고 탭을 치시면 알아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HTML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다만 웹 표준을 지키려면 이쪽에 뭐 있죠? 독타입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저도 이게 오래돼가지고 HTML이 스펙이 있는데 그 5 스펙에서는 최상단에서 독타입이라는 걸 써줘야 돼요. 느낌도 독타입으로, 이거네요. 독타입 HTML. 그래서 이거를 작성해 주시면은 이 HTML 문서는 HTML5로 작성된 문서라는 거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어떤 HTML 버전인지를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길었는데 5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쨌든 이제 HTML5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뭐 헬로 월드나 띄워보겠습니다. 뭐 헬로 월드는 기본이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서빙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특정 경로를 완전히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 리소스를 리턴하는 방법이 있고 응답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수동으로 파일을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동으로 index HTML을 응답을 해볼게요. 그래서 HTML은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less.send 파일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냥 인자로 어떤 파일을 보낼 것인가, 즉 패스를 입력해줘야 되는데, 노드에서는 dir name이라는 특수한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노드 애플리케이션의 패스를 알려줍니다. 즉, 여 패스겠죠, 이 패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index.html을 해주면 이제 HTML 파일을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서버를 리스타트 해서 브라우저로 볼게요. 이번에는 새로 고침을 하면 hello world라는 응답이 오죠. 그래서 포스트맨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HTML 응답이 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얘를 파싱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특정 경로를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이제 리턴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하게 뭐 퍼블릭이라는 디렉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HTML을 옮겨 볼게요. 그럼 일단 이건 못 쓰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제 static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익스프레스 안에는 이제 static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static. 이걸 쓰게 되면은 라우터를 쓰지 않아도
특정 경로에 이제 매칭되는 이 뭐랄까요 파일을 리턴 시켜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하는 게. 즉 퍼블릭이라는 디렉터리가 있죠. 그래서 server.use static도 이제 미들웨어이기 때문에 use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라우터는 제가 지웠으니까 없죠. 미들웨어가 뭔지는 미들웨어가 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좋겠네요. 잠깐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일단 라우터를 살려놓고, 미들웨어가 그래서 이제 뭐냐, 미들웨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순차대로, 이제 말 그대로는 아니죠. 하여튼 미들웨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순서대로 실행되는 일종의 함수예요. 라우터가 그 중에 하나고, 미들웨어는 일단 응답은 해놓고요. 미들웨어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즉 미들웨어를 제가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은, 미들웨어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여기 제가 만든 미들웨어랑 라우터 두 개가 있는데, 이 미들웨어가 항상 먼저 실행이 되고 이 미들웨어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실행이 되지 않아요. 다음 미들웨어를 실행시키려면은 이 세 번째 인자인 next, 즉 이 next가 함수인데 얘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다음 미들웨어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미들웨어는 전부 req, res, request, response라는 오브젝트를 가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 사용자, 즉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즉 어떤 메서드로 보냈냐, 뭐 URL이 뭐냐, 헤더가 뭐 들어있냐, 이런 거 들어있고요. 반대로 리스폰스는 응답을 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JSON은 JSON으로 응답한다, 뭐 이런 거, 텍스트면 텍스트로 응답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send 파일을 하게 되면은 파일로 리스폰스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리스폰스에서 응답을 하고 넥스트를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미들웨어가. 하지만 여기서 넥스트를 호출할 수는 있죠. 하게 되면은 응답을 했지만은 계속 아래쪽에 수행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응답을 먼저 한 다음에 카운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카운팅을 먼저 하고 리스폰스를 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얘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익스프레스 미들웨어에서 여러가지 웹서버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해서 씁니다. 쿠키를 파싱한다든지, 바디를 파싱한다든지, 세션을 구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로깅도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아무것도 로그가 안 찍히고 있는데, 보통 미들웨어를 써서 로그 기능을 만듭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정보를 받아와서 화면에 출력을 한 다음에 넥스트를 뿌리게 되면은 여기 일단 로그가 찍히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라우트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응답이 될 것이고, 이쪽에서. 그게 미들웨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들웨어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퍼블릭의 index html을 리턴 시키는 걸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퍼블릭 디렉터리 안에 있는 리소스를 반환하고 싶으면 express.static이라는 미들웨어를 쓰면 됩니다. 당연히 미들웨어니까 use를 써야겠죠. 그래서 express static을 하고, 이 static은 이제 첫 번째 인자로 이제 어디에 있는 것들을 이제 static으로 할 것이냐를 적어줘야 되는데, dir name 현재 경로에서 이제 public에 있는 것들을 이제 static으로 서브를 한다라고 해놓으시면, 이제 라우터가 없이도 실행을 했을 때 재부팅을 리스타트를 해야겠죠. 실행을 하면은 여전히 똑같이 이 HTML 응답이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static을 쓰게 되면은 이 경로를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즉 여기서 이 슬래시, 즉 최상단 루트가 이 폴더랑 완전히 매칭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dex HTML은 원래 그 특정 이 패스
기본적으로 할당되는 인덱스 HTML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루트 위치에 인덱스 HTML을 반환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다가 제가 뭐 예를 들면 인덱스 HTML이 아니고 뭐 a.html 이래가지고 뭐 a 이래놓고 이제 해놓고 서버를 리스타트를 해서 a를 하게 되면은 다른 응답이 아예 못 불러오네요. a.html 나오네요. a.html을 하게 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 localhost.html이 있죠. 이거 localhost가 있다고 쳤을 때 원래 웹서버의 기본 동작은 여기에 있으면은 보통 웹루트로 지정되어 있는 디렉터리 안에 있는 index.html 반응합니다. 즉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없으면 404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index.html이 아닌 다른 리소스들은 직접 그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a.html일 수도 있고 뭐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이미지.png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a.html을 이렇게 쓴 거고, 이게 스테이틱 이 미들웨어를 쓰게 되면 이제 뭐랄까 이 퍼블릭이라는 경로가 이제 이 슬래시가 돼버리고 각각 안에 있는 파일들이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index.html이나 a.html, image.png처럼. 이게 원래 웹서버의 기본 동작이에요. 단지 라우터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런 식으로는 요즘에 잘 안 하죠. 왜냐면은 뭐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일일이 파일을 찾아서 이제 매칭해서 리턴 시켜주는 건 귀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퍼블릭 리소스들은 그냥 그대로 이름 가져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전히 쓰기도 해요. 저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로 웹서버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는 웹서버의 아주 기본적인 동작인 인덱스가 아니고 HTML 문서를 응답도 해보았고, 그 다음에 get과 post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HTML이 아닌 다른 형식의 그 리턴도 시켜봤고, 익스프레스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미들웨어 그리고 라우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 get, post, put, delete를 활용해서 직접 웹 클라이언트에서 몽고DB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